회사가 폐업이 결정된 이후에 신입사원을 채용했다. 그거는 조금 사실과 살짝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들어오셨던 두 분이 한 분은 9월에 입사, 한 분은 10월에 입사를 하셨고 9월달, 10월달에 입사하신 분들이 정규직으로 이제 기간의 정함 없이 입사하신 게 아니라 6개월 계약직 사원으로 그렇게 입사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그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일손이 추가로 필요했고 그래서 두 분을 뽑게 됐는데 저희도 사실 정확하게 이 보듬을 운영을 어떻게 할지 마음의 결정을 못한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6개월이라는 기간을 정해서 처음에는 계약직 사원으로 채용을 했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다른 상황이 생겨서 저희가 보듬을 계속 운영을 할 계획이었다면 아마 그 6개월 계약 기간 이후에 정직원으로 전환을 해서 같이 일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되지 못해서 좀 죄송하고 아쉬운 분들이죠. 7, 8년 동안 같이 일한 직원들한테 휴일에 전화상으로 정리해고 사실을 통보했다. 저랑 가까운 훈련사님들하고 계속 얘기했었어요. 회사 사정도 얘기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얘기를 했고 또 7, 8년 된 훈련사님은 어떤 얘기들을 많이 했냐면 팀장님은 언제까지 일할까요? 팀장님은 언제까지 일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우리 팀장님이나 그 위에 다른 분들은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그때까지 일하겠다. 너무 고맙다. 어떻게 계획이 있으시냐. 이렇게 모든 훈련사님들하고 다 이렇게 조율을 했어요. 남자분들은 제가 좀 많이 했던 것 같고요. 여자분들은 우리 이사님이 조율했던 것 같고 우리의 이런 사정을 말했을 때 그분들도 각자의 사정을 얘기해 줬어요. 저는 계약한 집이 12월 말까지이니 그때까지 일하고 싶어요. 1월 말까지 일하고 싶어요. 저희가 그런 것들을 서로 조율을 했어요. 이게 많은 분들은 모르실 수 있지만 보듬은 정말 제일 좋은 훈련소라고 생각을 하고 서로가 자부심을 가지고 일했던 곳이에요. 우리같이 이렇게 훌륭한 수업을 하는 곳도 없고 이렇게 많은 수의 수업을 하는 경우도 없고 정말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오셔서 상담받는 경우들이 없어서 우리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정말 우리는 정말 최고의 교육센터를 만들고자 정말 낭만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일했거든요. 근데 그들한테 한 달 전이든 2달 전이든 6개월 전이든 아마 그런 것들이 충격이었을 수 있어요. 실제로요. 정말 그들이 나가서 정말 잘 되기를 바라요. 걱정이 되는 게 있다면 이 일을 겪고 보듬에서 일했던 훈련사라는 말을 못하고 다닐까 봐 걱정이고 그게 제일 속상해요. 우리는 정말 꿈 같은 훈련소를 만들려고 노력했어요. 아마 2번 다시 이런 훈련소를 만들 수 없을 거예요. 보듬은 이제 없어져요. 보듬은 없어져요. 정말 내가 어렵게 훈련사 생활을 하면서 갖고 있던 꿈들을 다 펼치고 싶었던 곳이 보듬이었었어요. 정말 무시받는 훈련사가 아니라 존중받는 훈련사로 생활할 수 있게 도와주려고 노력했는데 그게 제가 미숙했나 봐요. 그들이 사회에 나가서 정말 멋진 훈련사로 생활했으면 좋겠고 그들은 정말 능력이 좋은 훈련사예요.
제가 보장할 수 있어요. 보듬에서 훈련소 우리 있었다면 정말 좋은 능력을 갖고 있을 거예요. 저 그 한마디 제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저희가 이런 지금 해명을 준비하면서도 걱정이 되는 거는, 많은 엉뚱한 사람들이 쓴 거짓 사실을 반박을 지금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반박을 하는 게 결과적으로 그 훈련사님들을 욕되게 하는, 그러니까 대중한테는 쟤네 다 거짓말했네 라고 또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결과가 나올까 봐 걱정이에요. 그래서 좀 그 부분이 잘 표현됐으면 좋겠어요. 사실상 두 분 입장에서는 허위 사실을 이제 하고 있는 분들은 진짜 훈련사분들은 아닐 것이다. 네. 네. 모든 컴퍼니가 안에 있던 직원들이 다 그만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폐업을 하는 것이다 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채용을 하면 더 채용을 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교육 서비스를 종료하는 것과 이제 점차 우리 훈련사님들하고 우리 일하시는 분들하고 헤어지는 것들이 이렇게 같이 맞물려 간 거죠. 그분들이 이제 그만두시니까 이렇게 된 거는 아니에요. 폐업이 결정된 이후에 신규 회원 확보 목적으로 프로모션을 진행했다. 이 폐업이라는 말보다 더 이상 교육 훈련을 하지 않겠다가 더 맞는 말일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만합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7개월 정도 전부터 전화를 돌려서 다 알려드렸어요. 그 프로모션은 면대면으로 훈련사님들과 하는 그 교육 패키지가 아니었고, 한 달 동안 30일 동안 무제한으로 동영상 강의를 볼 수 있는 그 강의 패키지를 할인해주는 그런 프로모션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30일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폐업 날짜 한참 전에 어차피 그 영상 서비스는 종료가 되는 그런 프로모션이었어요. 그리고 오프라인이 포함된 패키지였더라도 그 당시에 저희가 3개월로 기간을 줄여놨고 마지막으로 판매했던 날짜가 1월 말이었어요. 그래서 4월 말에 종료가 되는 그런 타이밍으로 세팅을 해서 판매를 했었기 때문에 폐업 날짜하고는 좀 무관하다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 임금 체불에 대한 의혹도 있습니다. 그 월급으로 9,670원을 입금을 했다라고 하는데. 네. 제가 기억을 하기로 그분이 2015년도에 입사해서 16년도까지 일반적인 월급을 받으시는 그런 사원분이 아니셨고요. 본인이 발생시킨 매출의 뭐 10 몇 %를 인센티브로 받으시는 그런 사업자 계약을. 기본급은 없고. 기본급이 있었어요.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해요. 소액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예. 약간의 기본급과 대부분의 인센티브를 받으시는 그런 계약을 한 그런 분이셨고, 저희가 사무실이 원래 서울에 있었는데 조금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때 그분이 내가 그 이동하는 지역까지는 같이 가서 근무를 못 하겠다. 난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다라고 9월 한 중간쯤에 결정을 하셨고, 그리고 저희는 이제 그런 정산하는 날이 10월 10일이었던 거예요. 10월 10일이었는데 그 9월 그분이 업무를 그만하신 다음부터 조금 많은 환불이 발생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좀 딜레마, 둘이 의논했던 게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 게 이게 인센티브를 어떻게 정산을 해서 드려야 되나. 이분이 뭐 15일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15일까지 근무를 하셨다면 15일의 매출 기준을 해야 되나? 아니면은 월 통틀어 9월 말까지 기다렸다가 뭐 환불까지 다 차감을 해서 뭐 인센티브를 계산을 해드려야 되나 하는 그런 딜레마가 있었고, 그거에 대한 좀 협의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분이랑 통화를 해보고 싶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전화를 드렸을 때 받지 않으셨고, 그래서 연락을 좀 우리한테 해달라라는 카톡을 드렸던 것까지 기억을 해요. 네. 그런데 이제 10월 10일이 다가오면서 조금 연락이 안 오니까 조바심을 좀 느꼈던 것 같고, 10,000원에서 3.3% 세금을 제하면 그게 그
670원 그 금액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액션을 이거라도 취해야겠다라고 해서 했던 게 좀 기억이 그렇게 기억이 나요. 저는 만약에 제가 뭐 정말 임금을 그냥 떼먹고 싶었으면 사실 왜 9,670원을 입금을 했겠어요. 그 세금 신고도 10,000원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왜 10,000원을 신고를 했겠어요. 그냥 안 드리고 오히려 더 일을 더 꼬았겠지. 근데 그 금액이 그분한테 좀 감정의 상처를 드리고 마음의 상처를 드렸다는 거를 사실 이후에 알게 돼서 이후에 통화를 하면서 알게 돼서 제가 그거는 죄송하다고 제 나름대로는 말씀드렸는데 생각해 보니까 아직도 그때 그 서운함이 풀리시지 않았던 것 같고 좀 그 부분은 아직도 서운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 노동청 종이를 저도 이제 제 기록을 찾았는데 사실 제가 직접 노동청에 가거나 그랬던 기억까지는 안 나요. 예. 그리고 노동청 분이랑 통화를 한 것도 사실은 기억이 안 나고 저는 그분과 저랑도 직접 통화하고 대표님하고도 통화를 하고 그렇게는 기억을 해요. 9월달 매출에 대해서 저희 좀 이러이러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얘기를 해보고 싶었는데 이미 좀 많이 화가 나 계셔서 그 이야기보다 오히려 나 퇴직금도 받아야겠다라고 그분이 말씀을 하셨고 저희는 그 퇴직금 부분이 그 당시에는 조금 의아했어요. 네, 퇴직금이 없는 계약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퇴직금을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가 왜 퇴직금을 줘야 되지 하는 좀 억울함 같은 것도 그 당시에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 변호사님한테 좀 자문을 얻었고 그럼 노무적인 자문을 얻게 됐고 그리고 사업자 계약에서 좀 우리가 뭐 근로 시간을 정했다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거는 퇴직금을 주는 것이 맞다라는 결론이 났죠. 결론이 나서 이제 9월 달에 인센티브 플러스 그 퇴직금 플러스 어떤 다른 연차 수당까지도 드렸던 걸로 제가 어렴풋이 기억을 해요. 그 이체 내역을 보니까 같은 시간대에 3가지 내역으로 제가 이렇게 나눠가지고 딱딱딱 이체를 해드렸더라고요. 근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한 달 동안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내가 열심히 판 물건이 반품이 됐다는 사실도 인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 와중에 월급이 들어왔겠지 하고서는 통장을 열어봤을 때 9,670원 찍혀있으면 어떤 기분 들었을까요? 그거는 정말 제가 그때 당시에는 차마 생각을 못 했는데 지금 정말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많이 화가 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죄송해요. 이게 기회가 된다면 그분께서 혹시 원하신다면 좀 따로 만나거나 뭐 연락을 드려서 그건 사과드릴 마음이 정말 있습니다. 퇴직금, 뭐 연차수당, 뭐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그냥 대화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인데 노동청까지 찾아갔다라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분이 충분히 달라고 했는데 아니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알아서 챙겨줬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못 챙겼고 그분이 달라고까지 했는데 반응이 좋지 않았었겠죠. 왜냐면 그 당시에 저희는 왜 사업자 계약이고 이건 분명히 구두로 퇴직금이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왜 달라고 하지? 라는 태도였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충분히 노동청에 가서 진정을 하지 않았을까 해요. 그리고 그런 좀 어떤 정부기관 같은 그런 제3자의 어떤 확인을 받으시고 싶었던 것 같고 또 되게 불편함을 감수하고 그렇게 해주신 덕분에 저희가 그 이후로 많이 배웠어요. 노무나 인사 그런 관리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배워서 앞으로 그런 실수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그분 덕분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감사한 분이기도 하죠, 저한테.